어제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오르긴 했는데 바텀 피싱, 저가 매수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술적인 저항 구간인 2,515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금요일장까지 힘내봐야겠죠. 어제장부터 복귀합니다. 코스피가 0.13% 상승해서 2,514선, 그리고 코스닥은 0.17% 올라서 815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수세를 이어간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19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0억 원, 823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개인과 동반해서 순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146억 원, 개인이 257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은 31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이 1.47% 올랐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하루 보합을 제외하면 지난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2.98% 올라서 어제 종가는 51만 9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67% 올라서 마감가 24만 3,500원이었고요. HLB가 2.57% 상승했고 JYP엔터도 1.66% 강세로 JYP엔터 종가 9만 8,200원이었습니다. 환율은 다시 1,290원대로 내렸습니다. 어제 3원 떨어져서 1,297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 이슈가 됐던 테마는 제약바이오와 바이오인식 보안, 그리고 엔터와 풍력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내년 업황이 성장할 것이란 증권사의 보고서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요. 또 어제 열린 바이오 콘펙스, 오늘 열릴 알츠하이머 임상학회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바이오 인식과 보안주가 같이 올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관리청 설립 의지를 피력하자 이민청 관련주로 두 섹터가 부각되는 모습이었죠. 이민청이 생기면 지문인식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생체인식 관련주에서 엑스페릭스가 상한가를 경신했고 유니온 커뮤니티와 알텔라 등이 상승했습니다. 또 보안의 중요성도 강조가 됐는데 보안주는 조달청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어제 전산망 먹통 소식이 나오자 또 이것도 이슈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시웨이가 상한가 경신했고 한삭과 네오리진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엔터주는 내년 음반 판매량이 확대되고 K-팝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 횟수가 늘어날 것이란 증권사 전망에 영향을 받았고요. 풍력 에너지 테마는 영국 에너지 기업인 BP와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국내 해상 풍력 개발 사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 실적 반영 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반도체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시총 1위보다 시총 2위 자리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시총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의 섹터가 그때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총 2위인 LG 에너지솔루션과 시총 3위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에 등극을 한다면 삼성전자와 또 IT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SK하이닉스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랐을 때도 그때 당시에 반도체 기업과 또 하드웨어 테마가 11월 대비해서 그때 12월에 높은 수익률을 낸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 재기를 노리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까지 나오자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품주를 주목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이번에 AI 서버 투자가 HBM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다는 점도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HBM 시장이 올해는 108% 그리고 내년에는 17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메모리 3사의 HBM 캐파가 3배 증가하겠지만 앞으로 HBM 수요를 충족시키진 못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흥국증권은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HBM 수혜와 성장과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동반되는 장비 업종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반도체 섹터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반도체 업종은 다소 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HPSP가 2.46% 하락해서 종가 35,750원, 유진테크가 2.7% 내려 종가 42,050원이었고 제우스 역시도 5.57% 빠지며 41,500원에 마감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에 올랐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IT 하드웨어 쪽도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반도체의 미래가 HBM이라면 이 IT 하드웨어의 미래는 온 디바이스와 XR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온 디바이스라는 게 기존 AI와 다르게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자체 단말기에서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내놓은 예시 사진인데요. 마치 다른 나라 사람과 통화를 할 때 핸드폰에서 자체적으로 통화 번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은 올해 말부터 그리고 애플은 2025년부터 이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관련주들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XR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개화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XR은 내년에 애플 비전 프로 출시로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XR 기기 출하량이 내년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G 이노텍과 뉴플렉스, 더구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쪽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와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 0.14%, PI 첨단 소재가 4.02% 올라 종가 31,050원이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종가 33,85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XR 테마 관련주입니다. 어제 좀 약했는데요. LG 이노텍이 4.89% 하락하면서 종가 24만 3천 원이었고 유플렉스가 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더구전자 0.52% 내려 7,610원에 마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제장 점검하고 오늘장 영향을 줄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